안녕하세요. 신기반기 건설 안전기사입니다. 2019년 필답형 4회차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법령 변경 문제로 문제가 삭제되었습니다. 2번 문제 보시죠. 2번 문제는 다음 보기는 강관비계의 구조에 대한 내용이다. 강관비계에 대해 적합한 내용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강관비계의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몇 미터 이하이냐? 1.85m입니다. 1.85m. 85m 이하이고요. 장선 방향으로는 1.5m, 1.5m 이하로 할 것. 그리고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에는 윗부분의 비계 기둥은 두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비계 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되겠습니다.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강간비계의 특성 관련 내용 4가지 정리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 토속 붕괴의 외적 원인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암기법부터 가시죠. 암기법은 절공사 토지지. 절공사는 토지가 있어야 된다. 절공사 토지지입니다. 절공사 토지지. 첫 번째 절은 절토와 성토에 대해서는 높이의 증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절토 및 성토는 높이의 증가를 고려하라. 다음으로 두 번째 공사에 의한 내용은 공사에 의한 진동과 반복 하중의 증가입니다. 진동 및 반복 하중. 그리고 세 번째는 사면 번면의 경우에는 경사와 기울기 증가가 중요합니다. 경사 및 기울기 증가. 그리고 네 번째는 토사와 암석의 혼합층 두께가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가 중요합니다. 토사 중량의 증가. 이때 토사 중량은 지표와 지하수 침투에 의한 내용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토속 붕괴의 외적 원인 총 6가지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외적 원인은 이러는데 내적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추가로 보시죠. 내적 원인은 토성절로 기억해 주시고요. 첫 번째 토는 토석의 강도 저하, 두 번째 성은 성토 사면의 토질 구성 및 분포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끝으로 절은 절토 사면의 토질 및 암질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굴착공사 표준 안전작업지침 제28조 토속 붕괴의 원인에 법령이 나타나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서 검토해 주세요. 4번은 무제운동의 3요소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무제운동 3요소 뭐가 있죠? 첫 번째는 최고 경영자의 경영 자세가 중요합니다. 최고 경영자의 경영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인 관리자에 의한 안전보건 추진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라인 관리자에 의한 안전보건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장의 자주 안전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자주 안전 활동화. 스스로 한다는 거죠. 자주적인 안전 활동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 무제운동 3요소 뭐라고요? 첫 번째는 최고 경영자의 경영 자세, 두 번째는 라인 관리자에 의한 안전보건 추진, 세 번째는 직장의 자주 안전 활동의 활성화, 자주적인 활동, 적극적인 활동을 말하는 거죠. 자, 무제운동 3요소는 이렇고 그에 반해서 무제운동의 3원칙도 있습니다. 3원칙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취의 원칙 또는 안전제일의 원칙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의 원칙, 제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참가의 원칙, 또 다른 표현은 참여의 원칙이 있죠. 이 무제운동 3원칙도 가끔씩 문제에 출제가 되니까 무제운동의 3요소와 3원칙 어떤 내용이 각각 차이점이 있는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보시죠. 5번은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 구조물은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되어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조물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내력이 설계되어야 하는 구조물 5가지. 자, 첫 번째는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다음 두 번째는 구조물의 폭과 높이가 그 비율이 1대4 이상인 구조물입니다. 1대4. 폭이 1, 높이가 4. 이렇게 갖춰진 구조물. 세 번째는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입니다. 현저한 차이. 눈에 띈다는 거죠.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네 번째는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 평방미터 이하인 구조물입니다. 자, 50kg 평방미터 이하인 구조물. 다섯 번째는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을 말하고, 여섯 번째는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입니다. 현장 용접. 현장에서 직접 용접한 현장 용접인 구조물. 용접을 했기 때문에 강제로 연결하는 걸 말하겠죠. 이러한 구조물들은 안정성에 대해서 항상 위험 요소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내력 설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계산 문제네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사업장의 도수율, 강도율, 연천인율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조건을 보시죠. 조건은 상시 근로자가 500명이고요. 12건의 재해가 발생됐습니다. 재해자 수는 15명이고요. 총 요양 근로손실일 수는 600일이라고 했습니다. 1일 9시간, 연간 270일 근무를 했네요. 자, 먼저 도수율은 어떻게 구하죠? 도수율은 재해 건수를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값에 100만을 곱하는 것이 도수율이 되겠고요. 도수율의 다른 표현은 빈도율이라고도 하죠. 다음 강도율입니다. 강도율은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 혹은 근로손실일수라고 실무에서는 더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정확한 표현은 총 요양 근로손실인데 근로손실일수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를 근로 총 시간수로 나눈 값에 1000을 곱하게 되죠. 이것이 강도율입니다. 자, 연천이인율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참고로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도수율과 강도율만 풀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천이인율은 법령이 개정돼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문제 출제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도수율과 강도율만 풀어볼 거고요. 자, 공식 대입을 하게 되면은 먼저 도수율 같은 경우에는 12건의 재해를 근로 총 시간수로 나누기 때문에 500명이 이제 500명이 9시간 동안 270일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근로 총 시간수가 나오고요. 거기에 100만을 곱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9.88이 나오고요. 두 번째, 강도율인 경우에는 강도율은 뭐라고 했죠? 총 요양 근로 손실일수로 했죠. 해당 내용에서는 600일이네요. 이 600일을 역시 근로 총 시간수로 나누 값에 1000을 곱하게 되면 0.49가 나옵니다. 이렇게 도수율과 강도율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7번 보시겠습니다. 7번은 높이 5m 이상의 비계, 조립, 해체, 변경 작업 시에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근로자는 어떤 지휘하에 작업하도록 하느냐? 관리 감독자의 지휘하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관리 감독자 지휘 아래에서 작업을 한다. 두 번째는 조립이나 해체 또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 시기와 범위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시기, 범위,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구역 내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됩니다. 출입을 금지시키고 해당 구역에는 출입이 하면 안 된다는 출입 금지 구역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비, 눈, 그 밖에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어떻게 한다? 빨리 해야 될까요? 아니죠. 즉시 중지할 수 있도록 기상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킨다. 다섯 번째는 비계 재료의 연결, 해체 작업을 하는 때에는 폭을 얼마 이상? 20cm 이상이 되도록 하고 여기에 발판을 설치를 합니다.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를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추락 방지 조치를 한다.
끝으로 여섯 번째는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근로자의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달줄이라든지 달포대를 사용하는 등 달줄 또는 달포대, 달포대 등을 사용해서 근로자에게 무리하게 작업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5m 이상의 기계 조립 해체 및 변경 작업 시 준수사항 총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 4가지의 경우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2조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부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노사협의체가 설치되어 있는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누구를 추천하느냐?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의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이 선임될 수가 있습니다. 위촉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전국 규모입니다. 전국 규모의 사업주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이 추천하는 사람이 산업안전감독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될 수 있고요. 끝으로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이 추천하는 사람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4가지 경우 잘 정리해 주세요. 9번입니다. 9번은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 시 감전 방지를 위한 전기기계 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조치 사항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를 합니다.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를 한다. 두 번째는 충전부의 충분한 절연 효과. 어떤 효과? 전기 관련되는 거니까 절연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그래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을 설치를 하거나 또는 역시 절연이 들어가네요. 절연 덮개를 설치를 한다. 절연 덮개를 설치를 한다. 세 번째는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싼다.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서 감쌀 것. 이게 세 번째가 되고요. 네 번째는 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는 충전부를 설치를 하고요. 이렇게 충전부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겠죠. 접근을 차단하도록. 그래서 위험 표시 등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해야 됩니다. 위험 표시. 그리고 끝으로 5번째는 전주위라든지 철탑위 등 어떤 장소죠? 격리되어 있는 장소,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합니다.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 자, 이 내용은 제가 중요 키워드만 정리를 했는데요. 전체 법령 내용을 좀 긴 구조이지만 문장이 길고 표현이 어렵지만 충분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면 숙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내용 전체를 반드시 잘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번 보시죠. 10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자율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기계 기구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암기법으로 가시죠. 암기법은 자연산, 팝콘, 공식, 혼인고. 자, 총 10가지인데요.
다섯 단위로 끊어서 보겠습니다. 자연산 팝콘 공식 혼인고, 자연산 팝콘 공식 혼인고. 첫 번째 자입니다. 자는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연입니다. 연은 연삭기 또는 연마기가 되고, 여기서 휴대용 연마기는 제외가 되고요. 세 번째 산입니다. 산은 산업용 로봇입니다. 산업용 로봇. 네 번째는 파쇄기와 분쇄기가 되고요. 다섯 번째는 컨은 컨베이어입니다. 컨베이어. 여섯 번째 공은 공작기계고요. 여기서 공작기계는 선반, 드릴, 평사, 평삭기, 밀링만 해당된다는 것도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식품 가공용 기계입니다. 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만 해당이 된다. 여덟 번째 혼은 혼합기고요. 혼합기. 아홉 번째 인은 인쇄기가 해당되겠습니다. 끝으로 열 번째 고는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고, 이때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에는 둥근 톱, 대패, 그리고 띠톱, 못대기 기계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암기법 자연산 팝콘 공식 혼인고, 자연산 팝콘 공식 혼인고, 자연산 팝콘 공식 혼인고 잘 기억해 주세요. 11번 문제는 집안의 전단 파괴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골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내용의 첫 번째는 전반 전단 파괴입니다. 전반 전단 파괴는 흙 전체가 모두 전단 파괴하는 현상을 말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예,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다음 두 번째는 국부 전단 파괴입니다. 국부 전단 파괴는 주로 느슨한 사질토 및 점토 집안에 발생한다. 이것도 정답이 맞을까요? 그렇죠. 정답 맞고요. 국부 전단 파괴 맞습니다. 세 번째는 펀칭 전단 파괴입니다. 펀칭 전단 파괴. 자,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기초폭에 비하여 근입 깊이가 적을 경우 발생하는 현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 부분 틀렸죠? 펀칭 전단 파괴는 근입 깊이가 큰 경우에 발생됩니다. 적을 경우가 아니고 큰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끝으로 나머지 네 번째 전단 파괴도 역시 전반 전단 파괴인데, 전반 전단 파괴는 주로 굳은 사질토라든지 점토 집안에서 발생한다. 주로 굳은 사질토나 점토 집안에서 발생한다. 이것이 전반 전단 파괴의 특징입니다. 전반 전단 파괴.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 4번이 되겠고요. 참고 내용도 한번 같이 개념을 잡으셔서, 이 전단 파괴 문제가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좀 생소한 문제라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나올 때 개념 제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다음에 공부할 때 훨씬 편하니까 이때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기를 사용한 작업을 실시할 경우 작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건설기계의 종류와 성능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종류 및 성능. 다음으로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가 중요하죠. 운행 경로. 그리고 세 번째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도 중요합니다. 작업 방법. 자,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한 작업을 실시할 경우 작업계획 포함사항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와 성능. 두 번째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세 번째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13번입니다. 13번은 지방 굴착 시 굴착면의 기울기에 관해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지반의 종류가 모래, 연암 및 풍암, 경암, 그 밖에 흙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모래는 기울기 어떻게 되죠? 1대 1.8입니다. 1대 1.8. 그리고 연암 및 풍암은 1대 1.0이 되겠죠? 1대 1.0. 경암은 1대 0.5가 되고요. 그 밖의 흙은 1대 1.2가 됩니다. 1대 1.2. 자, 이 문제는 23년 11월에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최근 문제로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걸 잘 정리를 하셔서 변경된 규정에 맞게끔 법령 내용대로 기울기를 잘 정리해 주세요. 이어서 14번 보시겠습니다. 히빙 현상의 발생 원인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연약한 점토 지반입니다. 연약한 점토 지반. 두 번째는 흑마기에 대해서 흑마기 내외부 중량 차이로 인해서 발생이 되죠. 흑마기 내외부 중량 차이. 세 번째는 지표 재하중입니다. 지표 재하중.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굴착 배면의 하중 때문에 히빙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흑마기벽 근입 깊이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흑마기벽 근입 깊이 부족.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히빙 현상이 발생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히빙 현상 발생 원인은 첫 번째가 연약한 점토 지반, 두 번째가 흑마기 내외부 중량 차이, 세 번째가 지표 재하중, 굴착 배면의 하중 때문에 발생된다. 끝으로 네 번째는 흑마기벽 근입 깊이가 부족할 경우에 히빙 현상이 발생된다. 이렇게 네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와 2019년 필답형 사회차 강의를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